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은가격 출렁거리면서 증시가 좀 요란했고, 반도체 실적 호조로 반도체가 증시를 사상 최고치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있고, 한중 정상회담 열리게 됩니다.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슈고요. 외국인들이 수급에서는 2주 연속 순매수 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가 각각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들 보면, 우선 은 가격 때문에 은이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한때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이 더 이상 빠지진 않으면서 이제 등락을 보였지 더 추가적으로 확 빠지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이제 한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조금 걸리는 건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 미국 10년물 금리가 4.2% 언저리까지 올랐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시장이 좀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좀 금리 추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를 새해 첫 번째 주도주로 외국인과 기관들 그 양쪽 나라에서 모두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종목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AI 자금을 집행하는 기업들,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시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보면 우리 증시가 특히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도 제법 강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이 강하게 올라갔다. 반도체가 좀 강하게 올라갔구나.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종목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증시 첫 거래일 특징이 소프트웨어는 하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약하고, 반도체와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에너지, 산업재, 소재,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또 이제 종목들을 실제로 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그냥 날아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산업재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또 지난주에 주말에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빠지고, 이게 어떤 구분이 되는 거냐면, 우선 돈을 쓰는 기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은 AI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쓰고 과연 여기서 수익성이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갖는 일부 투자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반면에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장 엄청나게 인프라가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서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지금 공급이 어마어마하죠. 수요가.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거기에 또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캐터필러가 이제 거의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고, 유틸리티는 또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기업에서 일단 돈을 이제 인출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 갈아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미증시는 이제 첫날 두드러진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은하고 금리가 좀 변수가 되긴 합니다만은, 은 가격은 일단 치고받고로 되면서 일단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금리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지금 만약에 200일선이 있는 4.24%, 그러니까 4.25%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금리도 시장에서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AI 버블론, AI 자금 집행, 수익성 이런 거 가지고만 시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25%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금리까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베네수엘라 변수인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압송해서 미국에서 재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갑자기 왜 공격하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 핑계는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마약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이게 대외적으로는 이게 이제 변명입니다. 그 핑계. 이래서 공격하는 거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다르게 보죠. 왜냐하면 그 베네수엘라가 매장량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매장국입니다. 근데 이게 초증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공해가지고 그
분류하는 데는 이게 가솔린 등 경유 중유 피치 찌꺼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이건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냥 중질류면 좋은 건데 초중질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상품화 시키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은 많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조금 가공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많은 어떤 매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국유화 시키면서 미국 기업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별로 이제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히토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장되어 있는 것만. 근데 이게 이제 무기 만들 때도 쓰고 스마트폰 만들 때도 쓸 수 있는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지금 최근에 남미 국가들이 중국하고 좀 가까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다. 이게 좀 설득력 있는 걸로 되고 있고 그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남미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최근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시설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럼 주식시장 영향이 되게 주목되는 거잖아요. 일단 베네수엘라는 군사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로는 베네수엘라 그 지상군이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나? 하여튼 미국하고는 어떻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베네수엘라가 뭐 전면전을 펼친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없다라고 봐야 되고 문제는 이제 국제유가죠. 국제유가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제 구도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정유주, 방산주, 히토류 이거와 뭐 항공주 이런 식으로 수혜주, 피해주 막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움직이는 장세가 돼버리면 실적이고 뭐고 이런 어떤 프레임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이제 급등해버린다 이래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2015년 이후에 이제 생산량이 감소가 되면서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의 한 1%도 안 되는 정도고 그나마도 생산되는 건 다 중국으로만 들어가거든요. 제재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혹시라도 유가를 자극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한다라면 이제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미국에서는 좀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펜타곤 피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군사작전 하는 시점에 펜타곤 인근에서 피자 주문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있다. 왜냐면 이게 처리할 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근데 밤에 뭐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피자밖에 없대요. 그래서 피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 이거 뭔가 군사작전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도 파파존스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피자 주문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대로 군사 정보가 노출되는 건데 저 데이터로 저걸 그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있냐면, 실제 피자를 주문했다라는 거는 요걸로 그냥 끝날 거기 때문에 군사정보 노출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이걸로 끝났다. 단기로 추가적으로 확산될 거 없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뭐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우수한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작년 6월에 이란 핵시설을 미국이 공격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주식시장의 반응은 6월 22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첫 반응이었는데 안 빠졌어요.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란 핵시설 공격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주 초에 첫날 월요일에 국제유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게 대형주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방산주, 정유주 뭐 이런 쪽으로만 매수가 쏠려가는 이제 수급이 또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걸로 보면 가늠하면 되는데 일단. 이란 때를 돌이켜보면 시장의 영향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변수를 제거해 놓고 보면은 추세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박스권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겹게 갇혀 있었던 3,900에서 4,200 사이에 박스권을 넘겨서 4,300까지 넘어갔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좀 있는 게 그 직전에 어떤 박스권일 때 올 여름에도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때 박스권 넘어가고 나서 큰 양봉으로 그게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되는 건데, 어쨌든 올라가고, 한 주 쉬었다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몇 달,
상당 기간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물량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도를 보이는 지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움직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와 베네수엘라가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는지 요게 이제 주초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까지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주에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올라갈 만하다. 뭐 패턴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관건은 수급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2주 매수, 한 주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돌아섰을 때 그 계기가 된 거는 환율. 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이거 1,500원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매수 쭉 들어왔다가 잠깐 이제 은가격이 출렁거릴 때 하루 이제 대량으로 매도했다가 은가격이 이제 더 이상 또 훅 빠지지 않고 이제 공방으로 바뀌면서는 다시 또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큰 음봉, 제가 이제 환율이 되게 올라가다가 주간으로 2.5% 이상의 하락 음봉이 나오면 환율은 그 고점을 못 넘겼다, 과거에. 제가 그 데이터를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거를 좀 주목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주말에 벌어졌던 일 때문에 이번 주에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좀 달러 강세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다 치더라도 1,465원 정도, 그 라인이 이제 고점이 되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흐름이 나오는지, 넘어가지 않게 된다면 외국인들 기조에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들 어쨌든 매수로 들어왔고, 이제 뭐 샀나 봤더니, 지난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그러니까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샀어요. 그러니까 거래일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쪽,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쪽, 그다음에 하이닉스, 2차전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NF, 그러니까 2차전지가 지난주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특별한 어떤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지난 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가 있었고, 로봇 다음에 반도체, 일부 제약, 이런 것들, 이제 제약은 매도 쪽에 더 많았기 때문에 로봇 플러스 반도체 이런 구도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반도체, 엔터와 이제 반도체가 종목수로는 이 밑에 랭킹까지 쭉 가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관은 공들인 게 약간 이제 반도체 쪽이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공들인 게 코스피에서 인터넷 쪽, 그 다음에 이제 주반에 다시 반도체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반도체 2차전지 요런 구도, 요런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이번 주 연초에 그대로 이게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건지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코스피의 어떤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러니까 워낙 공급 부족이 막 강하게 이제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쇼티지잖아요. 쇼티지 현상,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쪽, 이런 어떤 기업들에 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아니 건설, 금융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진했고, 매수는 대부분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 다음에 약간 자동차주 정도,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이닉스를 제가 그 전주에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 별로 안 좋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장기로 보면 마이크론을 따라간다, 또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따라가게 돼 있어서 두 종목이 수렴하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강하다라는 건 하이닉스가 결국엔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이닉스가 굉장하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지난주에 7% 올라가서 좀 오버한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대형주가 7% 올라가고서 그대로 연동으로 쭉쭉 올라가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하루에 7% 올라간다라고 하면 큰 손들은 굉장한 단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연초인가 그때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그 다음에 40% 정도 올라간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갔죠. 근데 또 하나의 패턴이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는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면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예외가 한번 나왔던 게 요때가 한번 이제 예외로 나온 거. 2022, 2023년 요때가 이제 예외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때를 제외하곤 하락하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나면 웬만하면 한 해의 끝이지 않았거든요. 2년, 한 해 더 가든가 아니면 연속적으로 몇 년 더 가든가 이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도 그러니까 이 패턴대로라면 올해도 이제 플러스로 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다만 그 이번 주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매출이 88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증권사별로 16조 원에서 18조 원 정도 왔다 갔다 예상 그 정도 범위가 예상치거든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PBR 밴드상으로는 2020년도에 찍었던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추정치가 더 확 상향 조정돼가지고 저 밴드를 아예 그냥 높이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이 정도 왔을 때, 그때 피크 2.06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정도가 이제 치고, 거기가 이제 최근 몇 년 이내에서는 PBR 밴드 상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돼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거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고 그냥 2차 전지 빼놓고는 대부분 오르긴 했어요. 예, 대부분 오르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엔터나 화장품이나 이런 게 이제 반도체와 함께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게임주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게임주와 이제 통신 장비가 또 주 후반에는 또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에코프로는 이제 부진했는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빠진 걸 외국인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저게 또 어떤 이제 변수가 되는지 좀 흐름이 완전히 깨지는지 아니면 반전이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한 변수로 이번 주 코스닥 쪽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변수들을 좀 보면 우선 그 뭐 환율이라든가 뭐 금리 변동성 특히 이제 금리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25% 위로 올라가면 좀 안 좋아집니다. 그거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란 때 사례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길게 영향력 있게 가지는 않았는데 이걸 빌미로 투기 세력들이 국제유가 가지고 장난하게 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이제 요 이슈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면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죠. 그러면 관련된 어떤 산업들 주가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CES 이게 또 열리게 되고 여기서 또 젠슨왕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고, 그다음에 제일 이번 주에 중요한 거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면 기계적으로 그 일정에 맞춰서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고전한 경우도 좀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낼 정도로 센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수급에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로 출발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고객의 딱금이 연말 기준으로 늘었지만 연초에 고객의 딱금이 확 줄어드는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줄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온 게 돼요. 원래 이제 월말에 뭐 채권 만기된 거 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탁금이 확 늘어났다가 그게 빠져나가면서 확 줄어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탁금이 안 빠지고 그때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중국 소비주라든가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해왔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새해 첫날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그대로 이제 1월 그대로 주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올라가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제가 이건 뭐냐면 연간 낙폭인데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 대비 새해 첫 시초가에서 최대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지 그거를 좀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점이 5% 이상 저점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강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낙폭이 별로 미미하게 만들어졌던 애는 그 다음에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도가 4.8%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5% 넘어가는 정도의 그러니까 시초가 새해 첫날 시초가 대비 5% 정도 이상 빠졌다가 올라오는 최저점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그 다음에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작년도 이게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번 주에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 1차. 그 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안 올라가느냐.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국제유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공포감 있는 걸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때그때 상황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제가 돌발 방송 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